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흐린 탓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낮부터 맑아지겠고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출근길에는 조금 쌀쌀하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아침까지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한낮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13에서 16도 사이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연일 이어졌던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랜만에 탁 트인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조한 날에는 몸의 수분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자제해 주시고요. 세안이나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이 15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맑은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봄나들이 즐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8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6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폭행, 사기, 도박 등 죄질이 나쁜 후보자도 많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5명 가운데 허대만, 허명환 후보는 각 1건, 모성은 2건, 손성호 3건의 전과가 있고 경주는 이동우 3건, 박병훈 1건입니다. 포항 북구 도의원은 현역인 김희수 1건, 이칠구 3건, 예비후보인 전세훈 3건, 최영우 1건입니다. 포항 남구는 이상구 현 의원이 폭력을 동원해 상가 세입자를 내몰다 벌금형을 받았고 이재도, 정우영, 이상기, 김종영, 김상헌 예비후보도 전과가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질락 현 의원과 이달 전 의원, 이동호 후보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은 황재철, 조주홍 현 의원이 각 1건, 김진기 후보 2건이 있고 울진 전종호 예비후보도 2건이 있습니다. 시의원은 전과 건수가 더 많습니다. 포항 북구에선 최현용 후보가 무려 9건, 권오운 5건, 김진율, 장두환, 황석범 각 4건이고 현역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일만 의원은 3건, 복덕규, 안병국 2건, 한진욱 의원 1건입니다. 포항 남구에서는 이순동, 이재진 현 의원이 4건과 1건이 있고 김기창 4건, 허남도, 이건기, 이준영, 이동훈 후보가 각 3건입니다. 경주에서는 김승환 전 의원이 무려 13건, 이종수 예비후보 10건이 있고 현 의원으로서는 김항대 5건, 한현태, 최덕규, 윤병길, 장동호 후보가 각 1건을 기록한 가운데 예비후보 60명 중에 32명이 전과가 있어 열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벌금 100만 원 이하는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전과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 경력, 학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예산 편성권과 집행부 감시 임무를 맡겨도 될지 의문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또 개인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 강도까지 절도, 위조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다만 여성 후보자 15명은 모두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우측 6.13 지방선거 정보에서 현재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이번 주부터 후보자 면접 등 공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 전과자는 걸러내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그제 시장군수 공천 신청자 면접에 이어 어제부터 이틀간은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한국당 경북 공관위는 단수 공천 지역과 우선 추천 지역, 경선 지역을 분류해 다음 주부터 차례로 공천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늘부터 닷새간 시장 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 공천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박재홍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일당 독점의 경북 정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고 경북도청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북부권은 교육과 문화특구로 육성하는 등 5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북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9억 원 이상이고 최고 갑부는 김수문 도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됐는데 대부분은 1년 사이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이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등 경북에서는 85명이고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은 시군의원 등 282명입니다. 정부의 재산 공개 대상 경북공직자의 평균 신고액은 12억 3천만 원, 1년 사이 1억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경북 관할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8억 1천만 원, 역시 1년 사이 2천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5% 이상이 재산이 늘었는데 1년 사이 평균 1억 원 이상씩 불었습니다. 개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19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1년 만에 3억 7천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본인과 부인 등의 임야, 토지 같은 부동산 매각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은 89억 4천만 원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1년 전보다 1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난 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장남, 손녀 재산은 등록을 거부해 이를 제외하고도 전국 교육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 고위직 가운데는 김상훈 경북지방경찰청장이 21억 3천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의원 중 최고액은 93억 6천만 원을 신고한 김수문 의원으로 경북 전체 신고 대상 367명 중에서도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황병직 의원 순입니다. 시군 의원 가운데는 김재상 구미시 의원이 5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하영 구미시 의원, 김현익 영주시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 군수 가운데는 이현준 예천 군수가 37억 9천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김영석 영천시장은 1년 새 재산이 5억 원이나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중 3명 걸로 부모, 자녀 재산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6명이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1명의 감염자가 나온 뒤 어제 오전까지 6명이 감염돼 3명은 대구에, 1명은 포항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습니다.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호흡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킵니다. 포항시 북구 보건소는 발병 10일 전부터 산후조리원을 다녀간 34명의 신생아를 전수조사하고 원인 규명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덕군 일원에 사업비 1조 원을 투입해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46헥타르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덕군은 어제 대면 컨소시엄과 재생에너지 농수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맺고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120억 원을 들여 2메가와트 발전 설비와 농업용 스마트팜 실증 모델 2곳을 시범 운영하고 9개 읍면에 확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보통 몇백 대 1의 경쟁은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급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관련돼 있는 채용 비리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비서였던 A씨는 지난 2015년 3월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입사했습니다.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했습니다. 신입사원 급수도 한 단계 높여 입사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1년 반 뒤 공채를 했는데 이때 정식으로 입사한 B 씨는 경쟁률 100대 1을 뚫어야 했습니다. 100대 1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박탈감도 느꼈고 많이 허탈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과 직원 채용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3명은 계약직 직원 4명을 이렇게 특혜 채용했습니다. 신규 채용은 공고와 서류 심사, 면접, 인사위원회 심사, 사장 결재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채용 절차가 생략된 채 이른바 낙하산 형식으로 채용됐습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없고 이력서만 내고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지원해서 붙은 걸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채용을 부탁한 쪽은 공사를 감사하는 기관인 전 국회 구토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과 상급기관 공무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갑을 관계에서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혜 채용된 직원 4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구직난 속에 이어지는 채용 비리. 청년 구직자들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텍 미투 선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어제 포스텍에서 열렸습니다. 포스텍 총여학생회와 포항여성회 등 5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부당한 권력 문제가 미투를 계기로 공론화되기를 희망한다며 학내 만연한 불평등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이 미투 폭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유명무실한 교내 인권센터와 성폭력 상담실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성폭력 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흥해 모 중학교 교감이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비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교육지원청이 검찰로부터 문제가 된 교감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사립학교재단에 교감 직무정지를 요구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후 예산 감축 등 간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설령이 끝나는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 대체 선박 유치가 울릉군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왜 이 문제가 울릉 국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울릉 항로를 운항 중인 2,394톤짜리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호는 호주 인케 조선소에서 건조돼 지난 1995년 취항했습니다. 최고 속도 40노트의 쾌속선으로 포항 울릉간 217km를 3시간에 주파할 수 있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선플라워는 3.4m의 높은 파도에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모두 8척이 있는데 선플라워호를 제외한 다른 배는 500톤 안팎의 중형 여객선이어서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선플라워호의 남은 운항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 조치로 2014년 7월 해운법을 개정해 여객선 운항 설령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인데 당연히 울릉 주민들은 선플라워호보다 더 크고 성능이 좋은 여객선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우리 주민의 생활 수단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안전해야 육지와의 소통이 매우 빨라지니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선플라워호보다 더 좋은 배를 사오려면 대략 500에서 600억 원이 필요한데 운행 가능 기간이 25년으로 짧아진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형 여객선 건조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1년 6개월. 다급해진 울릉군은 선플라워호를 대체할 대형 여객선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선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수중 드론 기술 개발 용역 보고회를 열고 내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6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초고압 내성 가변 하우징 소재와 심해 부력 엔진 등 수중 드론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5월 10일까지 조선시대 한시로 본 경주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봉황대 등 경주 지역 역사 유적에 대해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40여 편의 시와 7편의 여행기 등이 소개되며 전시 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전문가의 해설도 진행됩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가 확대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청탁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채용 리스트에는 특이사항이라는 별도의 칸이 있습니다. 채용 청탁자가 누군지 적는 곳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에는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에 소위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유력한 자치단체에 붙어가고 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사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 몇 건 있었거든. 검찰 조사 결과 채용 비리 수십 건이 확인됐습니다. 청탁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됐습니다. 상고 여직원들 떨어지고 난 뒤에 또 우리 지원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떨어지면 그냥 이쪽에 채용시킬 때가 그냥 채용시키면 놔둬 있다니까. 내가 다른 루트로 채용을 했지. 검찰은 박인규 행장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동원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의 대구은행 인사 담당 간부와 직원 4명 외에 다른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사 담당 전직 임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인규 행장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를 전후해서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할 방침인데 공무원을 포함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지역 지도층에게로 향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출근 시간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49살 A씨를 입건하고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서 통근버스를 상대로 앞질러 추월해 여러 차례 제동장치를 밟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경주시는 옛 경주여중 자리에 평생학습관을 새로 지어 어제 준공식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경주시가 95억 원을 들여 지은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한옥 건물로 요리실과 무용실 등 17개의 강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60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축산물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44% 줄었지만 농산물은 8%, 수산물 수출은 24%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딸기 450%, 배추 145% 순이며 수출 하락 품목은 게살과 김치 등입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출근길에는 조금 쌀쌀하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아침까지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한낮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13에서 16도 사이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연일 이어졌던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랜만에 탁 트인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조한 날에는 몸의 수분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자제해 주시고요. 세안이나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이 15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맑은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봄나들이 즐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